네, 칼칼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왜 인문학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듣는 평가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갖는 보편적인 생각은 대단히 우아하고 품위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그걸 어디다 써먹냐? 그거 가지고 뭘 해서 먹고 살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도 인문학 전공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에서는 오히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무궁한 상상력,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감성, 이런 것들을 산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인문학 전공자들이 취업 전선에서 상당히 환영받고, 그리고 실제 이런 그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그 유수한 대학에서 가장 점수가 높고 들어가기 어려운 과,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 생산과 관련되는 공업 관련 이런 산업 관련 학과들이 인기가 높게 마련이죠. 예. 그런데 과연 인문학을 이렇게 쓸모없는 학문을 계속 해야 되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인문학은 절대 그런 불필요한 학문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은 학문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학문의 출발은 나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거든요.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출발에서 모든 학문은 출발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돌아서 결국은 모든 학문의 인간의 궁금증은 인문학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참 젊은 나이에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인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논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도가사상을 공부하고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지시죠. 그래서 학문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인데, 결국은 그 제자리라는 게 뭐냐? 인문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의 위치를 찾는 학문이거든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인생의 나침반 같은 학문이 인문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기회가 주어져서 한 번 생을 살고 나서 다음 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라고 고쳐서 살 수 있고, 이렇다면 아마 인문학은 상당히 가치 없는 학문이 될 겁니다. 외면받는 학문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이고, 그 소중한 삶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에 접근을 하게 되고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한 번이 아니라면 정말 외면할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와 별개라는 인식 정말 팽배해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이 좀 천대받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자, 교양과 전공이라는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양 과목, 전공 과목 이런 말을 하죠. 교양 선택, 교양 필수,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예.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좀 주로 많이 듣고 3, 4학년 되면 이제 전공 위주로 가죠. 자, 교양과 전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양은 말 그대로 삶의 교양을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주로 인문 관련 학문
사람들이 교양 과목에 많이 배치가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 교양 과목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저 사람 4년제 대학 나왔어? 뭐 2년제 나왔어? 그러면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면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상식 정도, 지적 수준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양입니다. 전공은 뭐예요? 뭐 내가 뭐 전기를 전공했다, 화학을 전공했다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생계와 관련된 것이 전공입니다. 그렇지만 교양은 생계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건 그 사람의 품격이고 품이고 지적 수준인 거죠. 이거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분명히 4년제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 기본이 안 돼 있고 상식이 안 돼 있고 뭐 뱉으면 욕이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4년제 대학을 제대로 다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품격을 보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어휘력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금방 표출이 되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교양을 멀리하면 정말 품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전공은 먹고 사는 문제지만 교양은 그 인간 자체라는 거죠. 그 인간 자체의 품격이라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가 20살을 먹었으면 20살에 걸맞는, 30살을 먹었으면 30살에 걸맞는, 이런 교양과 상식을 갖춰야 되죠. 배웠으면 배운 만큼의 품위를 가져야 되죠. 이런 것들이 교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문학이 꼭 교양은 아닙니다만 인문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인문 지식은 그 사람의 품격과 품위,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이 없고 도대체 상식이 없어. 도대체 상식이 없는 사람 제가 덜어봅니다. 아니 저 나이에 저것도 몰라? 저 사람 대학교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위. 정말 품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 뭐 언어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품위가 있죠. 언어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언어의 선택이 상당히 고급지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교양이 좀 풍부하다. 자, 상식이 넘쳐야 되고요. 좀 저 사람을 보면 왠지 품격이 있고 이제 아우라라고 그러죠. 이게 뭔가 후광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인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뭐 이렇게 묻어나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 굉장히 그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세련된 언어를 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은 급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성숙한 어떤 인간성도 묻어나게 되고 폭넓은 이해.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 얘기를 들을 줄 모르고 수용할 줄 몰라요.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떤 그 인문 교양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말도 중요하고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생각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인간이 돼야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돼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에서 비롯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용. 우리가 이제 치우침이 없는 좌도 우도 아닌 정말 평정심을 갖는 것을 중용의 도라고 하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깨닫고 공부하고 하면 중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판단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부가 덜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면 남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런 생활이 몸에 배게 된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